오늘 리뷰할 논문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ICCV 2017년도에 발표되었던 논문이고요. 논문의 full name은 Unpaired Image-to-Image Translation Using Cycle-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s입니다. 본 논문은 버클리 AI 리서치 팀에서 냈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흔히 사이클겐이라고 불리는 논문이고요. 사이클겐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쌍을 이루지 않은 Unpaired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가능한 Image-to-Image Translation 메서드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Cycle Consistent Loss를 제안했고요. 이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이 논문의 특징입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모네가 그린 것과 같은 그림을 실제 사진으로 바꿔주거나 혹은 실제 자연을 찍은 사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모네의 화풍으로 바꿔주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림을 실제 사진처럼 바꾸거나 실제 사진을 그림처럼 바꾸는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룩말을 말로 바꾸거나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주변에 있는 배경 정보, 이러한 초원 위에 얼룩말이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형태는 유지한 상태로, 즉 컨텐츠는 유지한 상태로 얼룩말을 말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스타일 위주의 정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계절을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여름에 찍은 사진을 겨울에 찍은 사진으로 바꾸거나 겨울에 찍은 사진을 여름에 찍은 사진으로 바꾸거나 이러한 작업 또한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태스크는 전부 사이클겐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태스크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별도의 로스 함수를 구성하거나 특별한 아키텍처를 적용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사이클겐의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처럼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이클겐은 이러한 스타일의 변경 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사진을 다양한 화가의 화풍이 담긴 그림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Cycle 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s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러한 메서드의 이름을 따서 흔히 사이클겐이라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를 지칭하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재미있는 메서드를 제안했으며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ICCV 2017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매우 많은 횟수로 인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겐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논문에서 메인 태스크로 삼고 있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겐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분포를 근사하는 모델인 G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G는 생성 모델로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본 이미지 분포를 잘 근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법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델 G가 잘 동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이미지들의 분포를 잘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겐이 생성 모델 분야에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가 되면서 매우 다양한 논문들이 파생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 이러한 겐이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사이클 겐 또한 이러한 겐을 기반으로 설계된 아키텍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겐 논문이 나온 이후에 매우 다양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술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디셔널 겐이 나왔고 그 이후에 픽스 투 픽스 그리고 사이클 겐 논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픽스 투 픽스, 사이클 겐 그리고 스타일 겐은 각각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다루는 사이클 겐은 픽스 투 픽스에서 한정적인 형태의 데이터셋만 활용이 가능했다는 점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술은 현재까지도 매우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사람 얼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기술들이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찍은 사람 얼굴 사진을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로 바꿔준다든지 혹은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 이미지를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얼굴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매우 많은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성 모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 모델은 실존하진 않지만 있을 법한, 즉 그럴싸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 일종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고요. 반면에 생성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구성하는 데이터의 분포 자체를 학습함으로써 학습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거나 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특히 이미지 도메인에서 생성 모델이 하는 역할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한 장과 같이 개별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한 인스턴스 자체를 새롭게 생성해낼 수 있는 아키텍처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특정한 이미지의 분포를 잘 학습한 뒤에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잘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가 사람 얼굴 이미지라는 가정하에 이처럼 확률값이 높은 부분에 포인트를 샘플링하게 되면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 얼굴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확률값이 낮은 덜 있을 법한 이미지를 샘플링하는 경우 이와 같이 인간이 보기에도 덜 있을 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의 분포를 얼마나 잘 근사할 수 있는가가 생성 모델 개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아키텍처입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성자고요. 이 판별자는 생성자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판별자는 특정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생성자는 그 판별자를 속일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성자는 특정한 노이즈 벡터인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가짜 이미지가 판별자에 의해서 진짜라고 인식이 되도록 생성자의 가중치, 즉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요. 판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가짜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진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진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판별자와 생성자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두 네트워크가 서서히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씩 강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가짜 이미지는 실제 리얼 이미지와 거의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겐 아키텍처가 하는 역할을 수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겐은 바로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한 노이즈 벡터인 z를 받은 뒤에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반면에 판별자는 특정한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와 가까운지 그 probability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실제 이미지의 분포에서 해당 데이터가 왔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같은 이미지로 보일 것인데요. 그렇게 진짜 이미지인 경우에는 100%, 즉 1이라는 값을 내보내도록 그리고 가짜인 경우에는 0을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노이즈 벡터인 z가 들어오고 제너레이터에 넣은 뒤에 그것으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별자를 속이도록, 즉 판별자가 1이라는 값을 내보내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하고요.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가짜라고, 즉 0을 내보내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는 민맥스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정의가 가능한데요. 공식상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로스 펑션에 대해서 한쪽은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한쪽은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v 함수에 대해서 먼저 d가 맥시마이제이션 한 뒤에 이러한 v에 대해서 최소한의 값을 갖도록 g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p 데이터는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거기에서 매번 실제 이미지인 x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d에 넣고 거기에 로그를 취한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 d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d의 입장에서는 1이란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즉 진짜 이미지는 진짜라고 판별할 수 있도록 d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가짜 이미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결과적으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는 가짜라고 분류할 수 있도록 d를 학습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g는 이러한 v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왼쪽 텀은 g가 들어있지 않고요. 이 오른쪽 텀에는 생성자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d로 하여금 진짜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식에 대해서 d는 맥시마이제이션하고 g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번갈아가며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g가 수렴하는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g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수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이 다 된 이후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상당히 그럴싸하다. 즉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생성 모델 G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겐 아키텍처는 단순히 노이즈 벡터인 Z를 샘플링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떠한 노이즈 벡터가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의 모드를 컨트롤하기 또한 어려운데요. 만약 갖고 있는 데이터가 특정한 레이블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 정보를 함께 입력으로 넣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디셔널 겐인데요. 말 그대로 조건부 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은 원본 컨디셔널 겐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입력을 줄 때 조건 벡터인 y를 같이 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y는 흔히 레이블과 같은 모드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만들어낼지 그러한 정보를 함께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7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컨디션 벡터로서 7을 넣어주고 이 z는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7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랜덤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생성자와 판별자 모두 컨디션 벡터를 함께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생성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가짜 이미지가 어떠한 클래스에 대해서 가짜다 라고 인식하도록 만들고 실제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정보를 함께 입력으로 받아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이 다 된 이후에는 이러한 생성자를 따로 빼내서 생성자의 입력을 줄 때, 즉 포워딩을 수행할 때 어떠한 클래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낼지 그러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줌으로써 만들어지는 이미지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모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겐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준다는 점이고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꼭 클래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엠리스트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컨디셔널 겐을 학습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레이블 정보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학습이 다 된 이후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각각 클래스에 맞는 숫자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해낼지 그러한 조건 정보를 함께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점이 컨디셔널 겐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CVPR 2017년도에 발표되었던 픽스2픽스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이클겐 논문은 이러한 픽스2픽스 논문의 단점을 개선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스2픽스는 대표적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겐을 활용한 초창기 트랜슬레이션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이미지의 특정한 양상을 다른 양상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이와 같이 손그림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손으로 그린 신발 정보를 실제 사진과 같이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그림이라는 시멘틱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실제 사진이라는, 즉 일반적인 사진이 갖고 있는 시멘틱한 정보로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러한 태스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픽스2픽스는 일종의 컨디셔널 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까 다루었던 예시에서는 어떠한 클래스와 같은 정보가 조건으로 들어갔는데요. 픽스2픽스는 어떠한 이미지 자체를 조건으로 받는 컨디셔널 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 X 자체를 컨디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픽스2픽스는 논문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즉 노테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대한 정보를 Y라고 하지 않고 X라고 지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노이즈 벡터인 Z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특징인데요. 어떠한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그럴싸한 트랜슬레이션 결과 이미지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입력과 출력 모두 이미지이기 때문에 픽셀들을 다른 픽셀들로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이름이 픽스2픽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픽스2픽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의 구성 자체가 쌍을 이루는 페어드 데이터셋이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신발 데이터셋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하면 실제로 신발을 찍은 이러한 실제 사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러한 실제 사진 이미지를 보고 손으로 이러한 라인만 따서 조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애초에 정답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러한 데이터셋, 즉 쌍이 있는 페어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답 이미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스2픽스의 손실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L1 로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즉 실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답과 유사하도록 L1 로스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로스를 적용해 주고요. 앞서 다루었던 컨디셔널 겐을 함께 사용해서 그럴싸한 있을 법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즉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답과 유사하도록 일종의 가이드를 제안해 주고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겐 로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픽스2픽스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겐은 다른 생성 모델에 비해서 블러리한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L1 로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실제 정답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라운드 트루스 Y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요.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결과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1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L2 로스의 경우에는 가능한 결과들의 평균값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킨다는 점에서 블러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L1 로스를 사용했을 때 그러한 흐림 현상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L2 대신에 L1 로스를 사용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픽스2픽스 논문의 성능평가 파트를 확인해 보시면 L1 로스만 사용했을 때는 여전히 꽤 블러리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샤프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이 보았을 때 조금 어색해 보이는 비주얼 아티팩트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실제 집처럼 보이지만 여기 왼쪽을 확인해 보시면 있을 법한 사물처럼 보이지만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러한 아티팩트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굴뚝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존재할 법한 사물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1 로스와 컨디셔널 겐 로스를 함께 사용해서 그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2픽스 논문에서는 L1 로스와 이러한 C-겐 로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픽스2픽스 논문의 한계점을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도메인 X와 Y의 데이터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손그림을 실제 사진으로 바꾸고자 하는 태스크에서는 각각의 손그림이 어떠한 실제 사진과 매칭되는지 데이터셋 자체를 이렇게 이미지마다 한 쌍으로 묶어서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사진을 간단한 손그림으로 바꾸거나 혹은 RGB 컬러로 구성되는 색상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바꾸거나 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데요. 그러한 경우 말고 훨씬 비용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건물이나 자연 풍경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과 정확히 매칭되는 그림 사진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정확히 페어링되는 데이터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반면에 사진들로 구성된 데이터의 셋, 즉 집합을 구성하고 풍경 그림들로만 구성된 데이터의 셋, 즉 집합을 구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처럼 각각 데이터 단위로 매칭되지 않고 특정 도메인 X 그리고 도메인 Y에 있는 이미지들만 무더기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을까라는 게 본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즉, 한 쌍으로 묶이지 않은 unpaired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연구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였고,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이클겐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사이클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겐의 문제 상황은 unpaired 데이터셋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겐 로스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특정한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타겟 도메인 Y에 그럴싸한 이미지로 바꾸도록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다만 이때 X랑 Y는 각각 X 도메인, Y 도메인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랑 Y는 서로 매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정답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으로 들어오는 X에 매칭되지 않는 그냥 그럴싸하기만 하다면 Y 도메인에 있는 어떤 이미지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겐 로스만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즉, 식을 확인해 보시면 단순히 이러한 겐 로스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면 X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X를 입력으로 넣어서 만들어지는 Y가 실제 X와 유의미하게 매칭되는 Y 값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시로 우리가 한 장의 말 이미지를 생성자에 넣어서 가짜 얼룩말로 바꾸고자 한다고 했을 때 말의 쉐입은 유지한 상태로 말의 몸통 부분만 얼룩말의 형태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학습할 때 주어지는 진짜 얼룩말 이미지가 이 X랑 그렇게 매칭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히 이렇게 겐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미지 X의 컨텐트를 유지한 상태로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진짜 얼룩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그것을 결과로 내보내도록 생성자가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 매칭되는 Y 없이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X1이 이러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말의 위치나 배경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러한 말의 형태가 얼룩말로 바뀐 그러한 동일한 사진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겐 로스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면, 즉 이러한 X1과 정확히 매칭되는 Y1 없이 단순히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생성자는 어떤 입력이든 그냥 Y 도메인에 해당하는 하나의 이미지만 제시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떠한 입력 정보 X가 들어오던 간에 X랑 상관없이 매번 같은 이미지만 내보내는 형태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제약 조건, 즉 추가적인 로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X1에서 이러한 말들의 쉐입이나 배경과 같은 컨텐트 정보는 아예 무시한 상태로 그냥 매번 같은 결과 이미지만 나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판별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법한 얼룩말 이미지이며 Y 도메인의 이미지로, 즉 얼룩말이 존재하는 이미지로 적절히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겐 로스만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이클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합니다. 즉 입력 이미지 X가 트랜슬레이션 될 때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트랜슬레이션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사이클겐은
g of x가 다시 원본 이미지인 x로 재구성될 수 있는 형태로, 즉 다시 리컨스트럭션 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 원본 이미지의 컨텐츠는 보존한 상태로 도메인과 관련한 특성만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변환기, 즉 두 개의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한 개의 겐 아키텍처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겐을 두 개 만들어서 겐 두 개를 같이 학습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또한 두 개고 판별자 또한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생성자 G와 F는 역함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의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생성자 G를 거쳐서 Y 도메인의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고요. 반면에 Y 도메인의 이미지는 생성자 F를 거쳐서 다시 X 도메인의 이미지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 X는 특정한 이미지가 X 도메인의 이미지로 그럴싸한지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DY 또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한다면 G of X를 다시 F에 넣었을 때 이것이 원본 이미지로 복구될 수 있는 형태로 로스를 구성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X가 G에 들어갔다가 F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다시 원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로스를 구성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마치 사이클을 도는 것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로스를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합니다. 즉,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원본 이미지 X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Y 도메인의 이미지, 즉 얼룩말 도메인으로 바꿔준 뒤에 그것을 다시 F에 넣었을 때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클을 구성하도록 로스를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이클계는 한 쌍으로 묶이지 않은 unpaired 데이터셋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 손실을 사용하고요. 전체 목적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겐 로스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도메인의 이미지로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로스고요. 사이클 로스는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 X1과 정확히 매칭되는 Y1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X1과 매칭되는 Y1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 로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생성자를 거치더라도 가능하면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오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최대한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목적 함수를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겐 로스는 일반적인 컨디셔널 겐 로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X가 생성자 G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Y 도메인에 그럴싸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생성자 G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G는 X 도메인의 이미지를 Y 도메인의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즉, 겐 자체는 그럴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사이클 로스가 바로 원본 이미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특정 이미지와 매칭되는 Y 이미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X 이미지가 다시 원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Forward Cycle Consistency Loss라고 합니다. 반대로 Y 도메인의 이미지가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Backward Cycle Consistency Loss라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전체 목적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겐 로스와 Cycle Consistency Loss를 함께 사용해서 로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각각의 로스가 담당하는 역할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겐 로스라고 할 수 있는 Adversarial Loss는 타겟 도메인에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반면에 Cycle Consistent Loss는 입력과 매칭되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결과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입력 이미지 X에 대해서 그럴싸한 매칭되는 이미지 Y를 찾을 수 있도록 인코리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미지 X가 생성자를 거쳐서 Y 도메인의 이미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 Y에 의해서 Y 도메인의 그럴싸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 F를 거쳐서 X 도메인의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즉,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돌아온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로스를 구성해서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보이는 공식이 전체 사이클겐의 포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이클겐은 바로 다음과 같이 구현되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아키텍처 측면에서 레지듀얼 부학을 많이 활용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했고요. 추가적으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또한 판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이미지에 존재하는 특정 사이즈의 패치 단위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더 적은 파라미터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리스트 스퀘어스 로스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로스 대신에 실제로 구현상으로도 MSE 기반의 로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욱더 실제 이미지 분포와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비해서 더욱더 안정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리스트 스퀘어스 에러가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매번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더 안정화된 학습이 가능하고 결과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를 차용했습니다. 물론 최근 논문에는 리스트 스퀘어스 에러보다 WGN GP 로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 논문이 나왔을 시점에는 리스트 스퀘어스 에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습의 안정화를 더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 또한 사용했는데요. 판별자가 판별을 수행할 때 생성자가 만든 이전 몇 개의 이미지를 기록해두고 이를 이용해서 판별자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판별자가 업데이트를 할 때 당장 생성자에서 만든 이미지를 샘플링해서 그것으로 판별자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가 이전 스텝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또한 함께 기록해두고 그것을 이용해서 판별자를 업데이트할 때 보다 모델의 어슬레이션이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이클겐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연구에 비해서 우수한 생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픽스2픽스는 이미 정답 이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클겐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이클겐은 unpaired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때문에 픽스2픽스보다 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픽스2픽스와 비교할 만한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paired 데이터셋인데요. 위성으로 찍은 이미지와 레이블 맵 형태로 존재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서로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paired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픽스2픽스는 이러한 paired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한 결과이고 사이클겐은 페어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전까지 제안되었던 다른 논문들의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픽스2픽스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할 정도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AMT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도록 평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사이클겐으로 만든 이미지의 경우 많은 경우에서 실제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 정도로 좋은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른 베이스라인 메서드의 경우에는 실제 사람을 거의 속이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싸하지 않은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클겐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상당히 그럴싸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 지표상으로도 실제 사람들을 많이 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CN 스코어와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비교해서 자동화된 성능 비교 또한 수행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베이스라인 메서드에 비해서 사이클겐으로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가 훨씬 그럴싸하다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픽스2픽스보다는 성능이 낮게 나오지만 그와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좋은 성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클겐을 구성하는 손실함수 중에서 어떠한 손실함수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사이클겐의 손실함수를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와 겐 로스를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겐과 forward cycle consistency loss만을 사용했을 때는 평가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점수가 나왔지만
모드 콜랩스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이클겐의 로스를 모두 사용했을 때 실제 정답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겐만 사용하거나 겐과 Fold Cycle Consistence Loss만 사용했을 때는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 사진을 레이블 맵으로 바꾸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만들어지는 레이블 맵이 사실상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모드 콜랩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겐만 사용하는 경우 입력 이미지와 상관없이 매번 같은 결과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겐 로스를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드 콜랩스, 어떠한 입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번 같은 결과 이미지만 내보내게 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클겐을 구성하는 모든 로스를 다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FCN 스코어나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비교했을 때 점수상으로는 겐만 쓰거나 혹은 겐과 폴드 사이클을 사용했을 때 평가 지표상으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 이미지를 정성평가해 보았을 때 사람이 보기에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모드 콜랩스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이클겐을 이용할 때 색상의 구성을 보존해야 될 때는 아이덴티티 로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겐은 색상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아이덴티티 로스가 없는 상황에서 생성자 G와 F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입력 이미지에 색상에 대한 정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를 확인해 보시면 특정한 이미지가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사진으로 변경할 때처럼 색상 구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로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그림 및 사진 사이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할 때처럼 색상에 대한 정보가 가능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생성자 G에 이미지 Y가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그대로 Y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로스 함수를 구성했고 이러한 로스 함수를 이용했을 때 트랜슬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색상에 대한 정보가 가능한 유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겐은 스타일 트랜스퍼나 다른 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이클겐을 이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네나 완 고흐와 같은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들의 셋을 준비한 뒤에 그러한 작품들의 셋에 대해서 스타일 정보를 잘 흉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각 화가의 화풍으로 적절히 스타일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자연스러운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타겟 도메인과 유사한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클겐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 인핸스먼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전문가가 촬영한 이미지처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이 아웃포커싱이 이루어진 것처럼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이클겐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이클겐이 잘 동작하지 않았던 사례 또한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과를 오렌지로 바꾸는 것과 같이 모양에 대한 정보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말 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람 오브젝트에 대한 스타일 정보까지 함께 바뀌어버리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거나 고양이를 강아지로 바꾸는 등의 작업에서는 단순히 하이 레벨 스타일 정보만 바꾼다고 해서 그럴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브젝트의 쉐입과 같은 정보도 함께 바뀔 수 있어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메서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셋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